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입니다. 테슬라 1분기 인도량 발표가 나왔는데 정말 망한 것 같습니다. 사실 1분기 인도량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건 월가 아이비들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제 우려보다 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최근 고민이 이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2024년의 악재를 다 반영한 상태인가? 현재 166불까지 하락했는데 이게 굉장히 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량 발표 이후에 주가가 더 하락했고 이제 더 큰 재앙이 하나 남았죠. 4월 19일에 테슬라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걱정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한번 우리가 논리적으로 테슬라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추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4월 11일에 무료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주 시청자분들에게 잠깐 공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하려고 하고요. 메인 주제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잖아요. 6월이나 7월 정도.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를 우리가 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공부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터진 거죠. 물론 제가 테슬라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런 6주간 데이터, 성장률 데이터 상으로 어떤 식으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는 걸 준비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그 이야기를 할 거지만 제가 4월 11일이면 한 일주일 정도 뒤가 될 거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 발표 전 가장 최신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때도 다시 한번 프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주제는 금리 인하 수혜주를 한번 미리 공부해 보자는 게 메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이제 여러 월가 아이비들이 중소형주가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랑 영상 설명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는 이 MJ 파이어니어 클럽 연간 40% 할인 행사도 진행 중입니다. 같이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을 테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 1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테슬라 1분기 인도량이 38만 6,810대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산량은 43만 대인데 인도량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갭도 꽤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생산량이나 인도량이 지금까지 계속 감소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소한 거거든요. 얼마나 감소했냐면 여러 월가 아이비들이 이렇게 테슬라 1분기 인도량에 대해서 예상을 했었는데 테슬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목표 주가를 거의 한 300불까지도 보고 있는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죠. 테슬라의 전통적인 이 강세론자인데 이분도 42만 5천 대 정도의 인도량을 예측했고 가장 보수적으로 본 곳이 도이치뱅크였어요. 41만 4천 대였어요. 그러니까 월가 아이비들도 아무리 최악이어도 41만 대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도 안 나온 거예요. 38만 대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한테 굉장히 지금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2분기에 49만 6천 대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분기 인도량이 맞춰지려면 1분기 대비 30% 정도의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겠냐는 거죠. 안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수요 압박 문제도 있고 경쟁 문제도 있고 궁극적으로 지금 신제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테슬라 라인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2분기에도 49만 6천 대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인도량 자체를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테슬라의 적정 주가도 하락한다는 얘기죠. 성장성이 하락하니까. 자, 그리고 이분입니다. 테슬라의 굉장히 예찬론자 수준이었던 이분도 정말 재앙 수준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42만 대 정도를 예측했는데 38만 대라는 건 이분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의 실적 발표일이 4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4월 19일에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에 모든 악재가 반영돼서 다시 상승 반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이 고민에 대해서는 제가 3월 29일에 작성한 이 포스팅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포스팅은 제가 엠로빈이랑 테슬라 종목을 매도했다는 우리 MG 파이어니어 클럽에 공유를 해드린 내용인데, 참고로 엠로빈은 뭐 얼마 안 되지만 전량 매도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었고, 수익률은 한 거의 100% 정도 되는, 목표 수익률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매도했다라고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테슬라는 전체 매도는 아니고 3분의 1 정도를 매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14일과 18일에 관련된 테슬라 분석 컬럼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3분의 1 정도를 정리를 했다. 물론 저는 장기 투자자는 맞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장기 투자자이긴 하지만 이번 실적이나 이번 인도량 발표에 대한 우려로 테슬라 주식을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더 저점에서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사람이 무슨 장기 투자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테슬라 주식을 2020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2023년 1월 달에 테슬라 주식이 거의 100불 근처까지 하락했을 때는 오히려 물량을 더 늘리기도 했었고, 어쨌든 한 4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인데, 그 정도면은 장기 투자자이지 않나요? 너무 제가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이슈는 뭐냐면 테슬라의 적정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오를까 떨어질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테슬라의 성장성이 떨어진 시점에서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정리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의 현재 차량 판매 성장성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은 또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2024년 약재가 현재 주가 한 160불대 정도 되는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냐? 이 부분은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추가 하락의 시기는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테슬라의 이제 인도량 발표, 오늘이었죠. 인도량 발표 요 시점과 실적 발표 요 시점 두 포인트에 굉장히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컬럼을 작성하던 당시에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로 3분의 1을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월가 아이비들의 의견을 일단 제껴놓고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테슬라의 이런 성장성, 제가 만든 이 적정 주가 템플릿 기준 성장성 관점으로만 놓고 볼 때 적정 주가는 120불이 안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지금 현재 주가에 다 반영된 거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가 있는데, 이런 테슬라의 컨센서스가 바닥을 찍고 계속 상승 반전해 준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시작한 이 6주간 성장률 분석을 봤을 때 2024년 2월 16일부터 지금 3월 이제 22일까지죠. 자, 이 6주간의 성장률을 봤을 때 계속 하락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근거예요. 매출 성장률도 14.67에서 13.28까지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테슬라의 2024년 예상 EPS 성장률이 역성장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이너스 1.05%는 3월 22일 데이터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4.14%, 그리고 매출 성장률은 13.28에서 11.71, 이건 또 3월 29일 데이터입니다. 자, 오늘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더 낮아졌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88%고 매출 성장률도 더 낮아졌습니다. 11.17%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현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냐면, 테슬라 주가가 하락했지만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여전히 적정 주가보다 높은 상황이다. 2023년 1월 달에 100불 근처까지 하락할 그 당시에는 적정 주가보다 그 당시 주가가 낮았던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했던 거고,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테슬라의 이 성장성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테슬라의 이 적정 가치 또는 적정 주가가 점점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장률 변화를 계속 추적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 시점이 제가 판단할 때는 2024년에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3주간 계속 횡보여서 이 정도에서 다시 이번에 인도량이 발표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6주간의 이 추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낮아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4월 19일에 있을 실적 발표택 과연 여기서 상승 반전할 수 있을 것인가? 상승 반전하려면 현재 테슬라의 주가 하락한 이 정도 수준이 적정 주가보다 낮아야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결론적으로 2024년에 부정적인 상황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어서 테슬라를 일부 매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참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3월 29일 당시에도 이 컬럼을 작성할 때 4월 2일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네요, 이렇게 이제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시장의 심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정말 많이 우려를 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 조금 최악이 아니라 차악이었으면 오히려 또 주가는 상승 반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주가가 상승 반전하려면 이미 악재가 현재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은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정말 그 동아줄을 계속 붙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테슬라 주주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무료 강의를 하는 이 4월 11일에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럼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테슬라 실적 발표 전 프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외에도 4월에 실적 발표하는 좀 주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그 기업들의 최근에 만든 이 성장률 추적기에서 48개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을 미리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무료 강의하는 당일날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종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4월 11일 무료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니까 고정 댓글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좀 기쁜 소식들을 좀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게 아직까진 별로 없습니다. 4월 11일에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